오늘은 그 공주갑부 김갑순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부실록이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는데 50대에 이때 그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 도둑놈들이다. 그 유명한 대사를 해서 아주 그 시청자들이 많이 봤던 그런 프로죠. 그때 연속극이 방영될 때 장영자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연속극이 훨씬 더 그 시청률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김갑순 씨가 그러니까 1872년에 태어나가지고 196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88세를 살았어요. 그때 아버님하고 친구분이 나눈 대화, 그거를 들은 거를 기초로 해서 그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봤더니 공주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반은 김갑순 땅을 밟고 반은 남의 땅을 밟을 정도다. 그렇게 땅이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 사람이 이제 군수도 6군데인가를 했고 봉쇄관을 했어요. 봉쇄관은 세금 거두는 그런 것도 맡았고 공무원으로서 요직이라는 요직은 많이 이제 역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어머니가 국밥집을 했다고 그래요. 시장에서.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찾아왔어요. 몇 자리 하나 사라고. 몇 자리가 어떤 데 사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금계포란이라고. 금계포란이라는 게 달기 계란을 품은 형태다. 이 자리가 좋다. 어느 점이 좋냐? 당대발복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김갑순 모친이 몇 자리를 사가지고 김갑순 그 부친을 거기다가 이제 이장을 하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해방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땅이 얼마나 3,371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요새 평수로 환산하니까 1,000만 평이더라고요. 이게 땅을 1,000만 평을 가진 부자였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 부정축제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 숨은 일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어려서 김갑순이 어디 가서 품팔이를 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일 좀 하고 이래가지고서 이 쌀을 몇 말 받았나 봐요. 받고서 집을 돌아오는데 그 산길을 이렇게 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 도둑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도둑 몇 명이 그걸 뺏으려고 이리 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김갑순이 얘기가 이게 어머니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다. 이건 뺏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승경이 하고 있는데 술락군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딱 보고서 이게 어린애 걸 뺏으면 되냐 그랬더니 김갑순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메고 가기 좀 힘들으니까 이 아저씨들이 좀 들여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이 아저씨들은 들여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승경이 하고 있었다.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술락군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대장인 듯한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어디 사냐? 그죠? 공주시장에 삽니다. 그래? 싹수가 있다. 벌써 보니까 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엄마 뭐 하냐? 그러니까 국밥집 한다고. 그러면 국밥집에 우리가 며칠 날 갈 테니까 국밥 먹으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국밥을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 시절이 그 엽전이었다는 거예요. 엽전을 한마디 가졌다는 거예요. 한 자루를 갖다가 주면서 넌 됐다 말이야 사람이. 그릇도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종잣돈이 돼서 나중에 부자 됐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20살에 관로로 있다가 이게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글을 익히고 독학을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관로로 그 군수 밑에서 뭐 요강이나 뭐 이렇게 딱 침전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도 잘하니까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공무원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뭐 글자도 알고. 그러니까 사실 관로가 공무원 되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일단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박을 이렇게 단속하러 다니면서 도박꾼을 잡아넣는데 그 도박꾼의 딸이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 면회를 왔는데 이 김갑순 혈기를 많이 봐줬나 봐요. 봐줬는데 그 딸이 나중에 충남 도지사의 그 애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첩이 되고 난 이 여성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김갑순한테 고맙다고 전근 같은 거 갈 때 되게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봉쇄관을 했고 봉쇄관이라는 게 세금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군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많은 눈을 뜨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일화가 있는데 6.25 동란 때 별일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6.25 동란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부자들이라든지 지주들로서 횡포가 심했던 사람은 6.25 동란 때 곤혹을 치른 사람 많거든요. 근데 김갑순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어째 문제가 없었느냐? 이 김갑순이 이제 자기 가족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보내고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인민군이 와서 그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해가지고 이제 자본가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쪽에서는 그 자본가놈들을 불러들이라고 말해요. 잡아들이라고 그래갖고 김갑순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조사를 하는데 인민군 장교가 이렇게 딱 보고 이름이 뭐냐? 김갑순이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태도가 달라졌냐? 이 인민군 장교가 북한에서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인사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제가 남조선 해방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디 쪽으로 갈 거냐? 그랬더니 저 충청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혹시 김갑순이라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어른을 만나거든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그 왜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마름할 때 옛날에 마름할 때 이 신세를 많이 졌어.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한다. 근데 아버지가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김갑순 조사를 흐지부지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혹시 또 지방 그 좌익들이 해코지 할까봐 인민군을 거기다 보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퇴각해서 가기 전까지는 신의 그 김갑순의 집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결정적으로 많이 벌었다. 땅을 많이 사고 돈 많이 버는 게 언제냐. 이제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래 대전이 공주 관할 일개 조그마한 군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경부선 철도 그 다음에 호남선 철도 이것이 나면서 그게 이제 나기 전에 땅을 샀는데 그 지역이 삼각 지역이 돼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 김갑순이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도청을 옮기기 전에 훨씬 전에 대전에다가 이 투자를 했어요. 얼마를 샀느냐? 땅을 22만 평을 샀다고 그럽니다. 이 22만 평을 샀는데 그게 22만 평이 대전 시내의 40%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전 도청을 옮기고 뭐 하고 그러면서 몇 전 하던 뭐 1전인가 2전인가 주고 산 땅이 100원 정도 했다 그래요. 100원. 그러니까 뭐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논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데 극장도 만들고 뭐 버스터미널도 짓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마름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름을 이게 뭐냐 하면은 지주가 소작농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마름이라는 걸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가까운 데든 멀리든 뭐 특히 멀리 같은 때는 마름이라는 그 중간에 그 책임자를 둬서 그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그만큼 박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주들이 보통 이제 횡포한다 그러는데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지주지만 이 사람이 비교적 원만하게 했다. 그 뭐 어디서 그 원만하게 한 것이 드러나냐. 그런데 1960년에 죽었어요. 그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느냐면은 그 조문하는 사람이 조문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장례 끝나고 나서까지 조문을 했다. 근데 그 조문객의 그 얘기는 예전에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살았다든지 이분이 많이 도와줬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보통 토지를 받는다 그래. 그 이제 소작농이 농사를 짓잖아요. 뭐 50% 정도를 이 지주한테 주고 나머지 50% 이제 소작농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마름의 책임하에 그렇게 하는데 김갑순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통은 3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해서 그 얼마를 걷어가는데 토지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지주들이. 근데 이게 풍년이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정한 기준의 이상의 수확이 나왔을 때도 그대로 갖다가 가져가도록 했고, 또 만약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흉년이 들었을 때는 감해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한 대로 하질 않고, 이게 김갑순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친일파 이런 나쁜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초들한테는 그런 대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 그게 그 어려서의 그 있었던 얘기, 또 6.25 동원한 때 이야기, 또 대전도청으로 옮기기 전에 돈 벌었던 얘기, 이런 등등이 숨은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갑순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